우리가 북한의 어떤 소식과 영상을 전할 때 대부분이 참 기가 찬, 혀를 끌끌 차는 그런 거 많지 않은데 이번에도 여러분 같이 한번 보세요.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정상 국가를 꿈꾸는 북한이 맞습니까? 영상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감한 인민군대가 될래요. 처음에 영상은 앞부분은 여느 다른 나라 아이들의 뭐 유치원이든 타가소든 그런데 아이들처럼 막 재밌게 즐겁게 노는 모습인데 중반부터 보세요. 여러분 보셨죠? 뒤에 모형 미사일 들고 있는 소총, 탱크, 저 뭡니까 아이들한테 지금? 지금 이 모습은 최근 북한의 조선중앙TV가 방영한 평양의 한 타가소의 모습입니다. 김일성 주석의 어머니 이름을 딴 강반석 타가소의 모습을 보신 건데요. 세상에. 지금 방금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뭐 아이들이 역할놀이라고 해서 서로 이런 어떤 역할을 맡아서 놀이를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북한에서는 주역놀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지금 아이들이 인민군복을 입고 있죠. 손에는 그 모형 소총까지 들고 있는 모습, 그리고 또 그에 걸맞는 듯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더하는데요. 더군다나 이 아이들 뒤편으로 한번 지금 보시면은요. 모형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그 북한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으로 보이는 그 모형이 있는 거죠. ICBM으로 불리우는 것이죠. 또 정찰위성 발사체인 천리마 1호를 본딴 듯한 이런 모형까지 보이고 있어서 더 큰 논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런 영상을 공개한 의도는 뭘까요? 설마 대한민국의 뉴스파이터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너무 멋져요. 이럴 줄 알았을까요?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가소 같은 경우 북한 체제에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북한 체제 선전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활용이 되는 거고요. 특히 김 위원장이 이 유치원 혹은 타가소 이쪽에게 상당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이후부터 젊은 세대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체제 결속 우상화 이런 것들을 집중하는 경향을 많이 보였거든요. 조기부터 전쟁 분위기를 고취시키고 있다. 민주주의나 인권, 개인의 자유 이런 것보다는 전체주의, 지배자에 대한 절대 복종 이런 것들을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런 정서를 키워줄 수가 있거든요. 전문가분의 분석 설명을 들어보니 더 기가 찰 뿐입니다. 근데 타가소 아이들이 이런 이 군복이나 전투기든 모형물을 들고 있을 때 김정은의 딸 김주애는 막 새하얀 정장을 입었다는데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해군 행사에 참석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12일에 낮은 조선소에서 조선인민군 해군 구축함 진수기념식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군함을 만들어가지고 배에 진수하다가 넘어져가지고 배가 그 망가진 거 보셨잖아요. 기억나요. 기억나요. 인공위성 사진 공개됐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네. 그걸 이제 수리를 해가지고 다시 진수식을 한 거예요. 아하. 근데 저는 수리가 제대로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그러니까요. 짧은 시간 안에 수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요. 배 같은 경우에 지금 군함 같은 경우에 물이 들어가면요 전자장비들이 많습니다. 요즘 아하, 군함에. 네네. 그렇죠. 근데 그거를 빨리 하라고 김정은이 또 지시를 내렸어요. 네. 그러니까 그 시간 안 맞추면 또 혼날 거 아니에요. 김정은 입장에서 가만뒀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막 하는 거예요. 맞아요. 저 예, 자빠진 요거 모습. 네. 저렇게 해서 물이 배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전부를 다 씹어야 돼요. 저거 못 쓰게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또 해군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거 정말 위험한데 2달인가 만에 저걸 다시 복원을 시켜놨어요. 그래야 진수식을 했는데 대단히 위험합니다. 저 구축함이요. 정말로 정밀한 전자장비나 이런 장비들이 들어가서 운용이 되거든요. 근데 물에 잠기게 되면 전자장비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최진봉 교수님 예. 이제 또 해병대 출신, 해군의 예, 예. 해병대 출신이시니까
그냥 급하니까 외관만 얼른 그럴 수 있어요. 딱 해갖고 딱 뭐 정상인 것처럼 한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럴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김정은이가 지시를 하니까 밑에 있는 사람 따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저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니까 제대로 된 일이 있겠습니까? 아하. 근데 뭐 그건 배는 또 그렇고 네. 김주애가 왜 저기를 갔냐? 네. 자기 아버지 따라가지고 맨날 군사 행사에 따라다니잖아요. 아, 정서적으로 진짜 좋을까요, 저게? 사진 보세요. 사진 나오고 있는데 네. 사진 보면 하얀색 옷을 입고 있으면 해군이 하복은 하얀색이고 그 동복은 저 검정색이거든요. 모르는 게 없어요, 진짜. 최재봉 교수님. 제가 또 해군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정보 입고 있으면 멋있었죠. 아, 예전에 그쵸, 해군. 맞아요, 네. 근데 본인들 지금 하얀색 입고 아니 타가수 애들은 군복 입혀놓고 뭐 총 들고 미사일 쏘고 맞아요. 이러면서 아유. 자기 딸은 데리고 다니면서 저렇게 하얀색 입혀가지고 저러고 다니는 거 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자기 딸만 귀하요?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는 행동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주애가 이날 이게 20일 날 열렸던 진수식에서 이번 진수식도 참석을 했는데 저런 모습이요. 저기 인민들이라고 얘기하는 소위 국민들이 볼 때는 얼마나 박탈감이 들겠습니까? 네. 저런 모습 보이지 말고 정말로 인민을 생각한다면 딸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 일반 국민들한테도 그렇게 좀 해봐요. 김정은 씨. 그러니까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같은 마음일 거예요. 진짜 저런 데다 돈 펑펑 쓰고 있는데 지금 국민들은 저기 북한 주민들은 다 굶어가지고 죽는 사람 속출하고 있는데 근데 안진용 기자님 지난번에 저기 이 군함 이 구축함 쓰러졌을 때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대노했다 뭐 그런 거 뭐 들려왔잖아요 소식이.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냈는지도 구체적으로 전해졌었는데 이 지난달 예상치 못한 황당한 사고로 당황실색했다고 하면서 국가의 존의와 자존심을 한순간에 추락시킨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자, 중요한 건 그러면서 네. 6월 말까지는 수리를 완료하라고 지시를 했었고요. 네. 지난달 말에는 작업자들이 밧줄로 이 쓰러진 진수함을 당기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었는데요. 저 그렇다고- 사람이 세운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최재봉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23일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죠. 네. 통상적으로 저걸 다시 원상 복구하는 데 굉장히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그러니까요. 했는데 사실 북한 같은 경우는요. 네. 저렇게 체제를 더욱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군사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진수식 과정에서 그 선박이 넘어졌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큰 오점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더욱더 큰 질타를 했고 그렇기에 저렇게 빨리 수리를 마쳤다고 하는데 최재봉 교수님 말씀대로 실제로 저 구축함이 실제로 그 활동을 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 당국은 이제 앞으로 어떤 활동할지는 추적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하도 재촉하니까 저걸 진술을 다시 하려고 준비하다가 세상에 이 사망한 네. 사람도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렇게 재촉을 하고 빨리 하라고 다그치고 하니까 사망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보통은 북한에서는 이런 사실을 좀 숨기는 경우가 그러겠죠. 대부분이긴 한데요. 대단히 이례적으로 사망한 사람의 이름까지 거명을 하면서 이 상황을 외부에 알리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제 내부의 불만이나 이런 거를 조금 다스리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일단 북한 측에서는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청진조선소 현대화직장 재관 1작업 반장 조금혁이 순직했다 이렇게 밝히면서요. 참으로 마음이 아프다라고 본인의 소회를 덧붙이기도 했고요. 유가족에게는 사회주의 애국 희생증 수여를 하겠다는 약속까지 덧붙였습니다. 일단은 지금 우리가 이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하니까 그 귀신 뭐 울음소리 같은 거 대남 방송 중단해서 일단은 화답은 했습니다만 앞으로 남북 관계 어떻게 흘러갈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